내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프로젝트당 500불 정도였다. 일을 끝낸 후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칠 금액이었다. 매일매일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제공하는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비싼 금액을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하루 목표 수입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끌어올려 점점 더 비싼 금액을 부를 수 있었다. 마침내 내가 부를 수 있는 금액의 시간당 액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월급과 맞먹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의 마스터키, 지은이 댄록, 옮기니 서민주, 발행 서영입니다. 저자 댄록은 가난한 아시안 이민자에서 15만 불의 빚쟁이를 거쳐 슈퍼리치의 삶으로 이끌어준 중요한 교훈과 원칙을 이 책을 통해 보여줍니다. 당신이 당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든 당신만의 길을 개척하든 망하지 않는 회사를 세우고 싶은 사람이든 당신에게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합니다. 댄록이 금전적 성공에 대한 철학을 이끌어준 한 가지 키워드는 부의 삼각형입니다. 당신과 돈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부자가 되는 길에 어디쯤에 당신이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나요? 자유로운 삶을 원하나요?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고 싶은가요?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 책은 뜬구름 잡는 부자의 길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길을 알려줍니다. 미루는 것은 가난과 같다. 당신을 파악하고 당신을 변화시켜 부자로 이끌어줄 책, 부의 마스터키를 권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준 개념, 부의 삼각형. 부의 삼각형은 세 개의 변을 갖고 있다. 힘, 수익, 그리고 가능성. 1. 힘은 고소득 스킬로부터 온다. 고소득 스킬은 고소득을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필요하지만 대부분 스스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해줌으로써 한 달에 10,000불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스킬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산업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스킬이다. 고소득 스킬은 당신에게 수입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당신의 부의 삼각형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며 당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수입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수입 한도를 제한하는 유리천장은 없다. 상사가 아닌 시장이 당신의 능력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적 자신감이다. 고소득 스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하기 시작했다면 고소득 스킬의 문을 열어라 챕터로 넘어가라. 여기서 어떤 능력들이 고소득 스킬이 될 수 있는지 그 예를 살펴보고 당신의 스킬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 이익은 확장성이 강한 사업에서 온다. 확장성이 강한 사업이란 대규모의 기반시설이나 자본의 투입 없이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보자. 레스토랑의 경우 확장성이 강한 사업으로 고려할 수 있을까? 아니다. 새 지점을 열고 싶을 때마다 당신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서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 식당을 제대로 돌리려면 새로운 임대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본을 더 투자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새 지점 상권 분석에 새로운 종업원을 구하고 교육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일들을 해내야 한다. 물론 아예 확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의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다지 확장성이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확장성이 강한 사업이란 경비를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키울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버나 사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 회사는 더 많은 고객을 받기 위해 새로운 사무실을 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사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필요해지기는 하겠지만 전체 종업원 수가 사업 성장을 확장하는 면에 있어서는 레스토랑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확장성이 강한 사업이 수익과 현금 흐름을 책임져 주는 동안 고소득 스킬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3. 가능성은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와 함께 온다. 매년 당신에게 최소 10%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를 하이 리턴 투자라고 말한다. 이 하이 리턴 투자의 목적은 단순히 수입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하이 리턴 투자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의 순자산을 증가시켜 당신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첫째, 고소득 스킬로 당신은 안정적인 수입과 당신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둘째, 확장성이 강한 사업은 이와 더불어 당신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 셋째, 여기에 하이 리턴 투자까지 한다면 당신은 이제 당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고 당신의 부의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왜 부의 삼각형이 명확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회사는 좋다가 나쁘다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할 것이다. 그렇다. 몇 년간은 잘 나갈 수도 있고 몇 년간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현상을 표현한 이 현금 흐름의 파동은 들쭉날쭉한 사업으로는 당신의 자본의 토대가 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만의 고소득 스킬이 있다면 당신의 잠재 수익은 변하지 않는다. 이 수익은 매년 상승한다. 이 고소득 스킬이 꾸준히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스킬은 당신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스킬이 산업군을 망라하여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다수의 사업처럼 경기 상황 변동에 취약하지 않다. 내가 자주 듣는 또 다른 질문으로는 댄,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가 있다. 글쎄, 당신이 아직 당신만의 고소득 스킬이 없다면 어디에도 투자하지 마라. 왜 무언가에 투자해야만 하는가? 당신은 자본이 필요하다. 당신이 주식이나 펀드, 채권이든 암호화폐든 투자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만약 돈이 없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가? 당신이 기막히게 좋은 투자처를 알아냈다 하더라도 말이다.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는 동안 당신은 먹을 것도 필요하고 공과금도 지불해야 한다. 이 돈은 다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특히 당신이 이제 막 투자를 시작했다면 주식에서 얻는 이자나 배당금으로는 충당하기 힘들 것이다. 부동산은 어떤가? 당신은 아마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번 사람들이 있거나 최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것이다. 글쎄, 당신이 일을 시작하려 한다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로 흘러갈 수도 있다. 당신이 만약 건물을 매입했고 입주자들에서 나오는 월세에 기대어 산다고 해보자. 그 사람들이 전부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건물 화장실이 고장 난다면? 생각도 못한 유지보수 비용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버는 돈 이상으로 당신의 골머리를 썩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 리턴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고소득 기술에 먼저 집중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회계사라고 하자. 이 직업은 어떤 산업이 망하더라도 전혀 타격이 없다. 어디선가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그들에게는 회계사가 필요하니까. 일이 없다고? 그것은 당신이 회계사로서 뛰어나지 않아서이다. 회계사로서 당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당신을 모시려는 기업이 넘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보자. 당신은 5개 국어를 하는 통역 전문가이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을 유창하게 하는 뛰어난 통역 선생님이다. 전 세계에서 당신을 찾는 사람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일이 없다고?
그것은 당신이 아직 부족한 통역사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고소득 스킬에 먼저 집중하라. 이것을 먼저 이루어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 정리해보자. 1. 먼저 고소득 스킬을 장착한다. 파워, 힘. 2. 소득이 안정적일 때 그 힘으로 확장성이 강한 사업을 시작하여 순자산을 증가시킨다. 프로핏, 수익. 3. 그 다음 고소득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possibility, 가능성. 당신을 비싸게 팔려면 고소득 스킬을 장착하라. 고소득 스킬이 당신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당신만의 스킬들을 잘 구성하여 쌓아 올릴 때 이 스킬들이 서로를 증폭시켜 수입 증대로 나타날 수 있다. 자, 당신이 한 달에 1만 불을 벌 수 있을 정도의 스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이러한 당신만의 스킬 위에 또 다른 스킬을 더한다면 당신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노력과 노동력을 추가하므로 1만 불을 더 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보험 판매인이라고 해보자. 자동차 보험으로 시작한다.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 자동차 보험을 모집하게 되면 가입자의 재산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많은 모집인들이 이 자동차 보험 하나만 판매하고 그 고객을 잊어버린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아직 당신은 자동차 보험에 관한 것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더 많은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보험에 가입한 차를 보면 재산의 규모를 알 수 있게 된다. 연령도 알 수 있고 가족 사항도 알게 된다. 이러한 기초 정보로 개인에 맞는 보험을 권유할 수 있다. 30대 신혼 부부라면 태어날 아이를 위한 기본 보험부터 학자금 보험 등등을 팔 수 있고 40대라면 고급의 생명보험을 권유할 수 있고 50대라면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등을 권유할 수 있다. 그 고객이 큰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회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연령대별로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보험들을 잘 설명한다면 그 확장성은 매우 클 것이다. 사실 보험회사에 100만 불의 원탁에 앉게 되는 보험 판매 왕들은 거의 이런 과정을 거쳐 올라온 사람들이다. 자기의 능력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한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나의 스킬을 결합시킨 예를 이야기해 주겠다. 나의 멘토이자 나의 첫 고소득 스킬인 카피라이팅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은 알란 자큐였다. 매드맨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카피라이팅이 종이로 된 판매 스킬이자 성공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카피라이팅 스킬을 바탕으로 나는 1인 광고 에이전시를 오픈할 수 있었고 건당 1만 불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자, 만약 내가 이 수입을 대기업처럼 고소득을 주는 직장에서 받은 것이라면 내가 이룰 수 있는 수입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을 수도 있다. 당시 나는 이미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고 그들의 주문을 만족시키기 위해 긴 시간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은 일을 해서 나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나에게 결합할 수 있는 또 다른 고소득 스킬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더함으로써 전체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겠다. 내가 점점 더 많은 고객들과 일하면 할수록 그들은 나에게 내가 써준 광고 문구를 가지고 마케팅 프로모션을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일지에 대해 물어오기 시작했다. 댄, 이번 카피는 진짜 걸작이네요. 근데 어떻게 사용해야 더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나는 고객들에게 나의 카피라이팅을 작성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바로 마케팅 프로모션을 컨설팅 해준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어디에 내가 쓴 카피라이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이 캠페인에서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여주기 시작했다.
만불짜리 광고 문구를 만드는데 3일이 걸렸다면 추가적인 마케팅 프로모션 컨설팅에는 반나절이면 충분했다. 이미 앞에서 광고 카피를 만들면서 그 업계의 장단점은 물론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훨씬 쉬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추가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나는 또 다른 1만 불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가진 두 번째 고소득 스킬인 컨설팅이다. 추가로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던 고객들과 그대로 일을 하면서 2배, 1년에 12만 불에서 24만 불까지 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자, 이제 고소득 스킬이 가진 융합의 힘을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자신의 고소득 스킬을 개발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몇 년 전 찰리 로즈가 윌 스미스를 인터뷰하며 그의 성공의 비밀을 물어본 적이 있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당신은 벽을 세우기 위해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여태까지 아무도 세우지 못했던 제일 크고 제일 멋있고 제일 대단한 벽을 세울 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대신 이 벽돌 한 장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완벽하게 내려놓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소득 스킬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설명은 없다. 먼저 하나의 고소득 스킬을 완벽하게 완성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스킬로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고소득 스킬을 잘 결합시킬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소득 스킬을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시키려 한다. 그들은 하나의 스킬을 어느 정도 배우다가 다른 스킬로 넘어가고 또 다른 스킬로 넘어간다.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스킬을 완벽하게 가다듬지도 않고서 윌 스미스가 묘사했던 장벽을 쌓는 방법과 다르게 그들은 단지 벽돌을 얹어 가기만 한다. 고소득 스킬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동안 당신은 매우 힘든 시간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정체기에 한참 머무를 수도 있고 당신의 스킬을 고용할 사람을 찾기 위해 고생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공부해오던 고소득 스킬이 빠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중간에 그만둬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바꾸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조언은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하나의 고소득 스킬로 한 달에 10,000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나서 다음 스킬로 넘어가라.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할까? 자, 당신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엑셀을 밟아서 차가 앞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차가 평소보다 속도가 잘 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엑셀 페달을 충분히 밟지 않았나 보군. 더 세게 밟아야겠네. 당신은 엑셀을 더 세게 밟아보지만 차는 여전히 달팽이처럼 굴러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여주는 양상이다.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해법은 보통 더 열심히 하기이다. 마치 이 상황에서 엑셀을 더 세게 밟는 것과 같이. 사실 이 차는 지금 비상 브레이크가 잠겨 있다. 엑셀을 더 밟는 것이 아니라 비상 브레이크를 풀어야 한다. 이 비상 브레이크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혹은 까먹어서 차의 속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비상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자, 당신이 이 비상 브레이크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다시 앞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언제나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비상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다른 게 걸려 있는 것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 더 많이 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다. 자, 그렇다면 이 비상 브레이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당신의 성공을 막아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나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사슬이라고 부른다. 7개의 보이지 않는 사슬.
보이지 않는 사슬 1. 천천히 부자가 되어라. 당신은 왜 더 많은 돈을 원하는가? 물론 그냥 뭔가를 더 많이 사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당신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싫어한다면 그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을 부의 척도로 삼는다. 그렇지 않다. 부의 척도는 시간이다.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여기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자, 당신이 1년에 25,000불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을 40년 동안 한다고 치면 당신은 얼마나 버는 것인가? 25,000 곱하기 40년은 100만. 100만 불은 아주 많은 돈이다. 동의한다. 문제는 당신이 100만 불을 버는 것에 있지 않다. 100만 불을 버는데 40년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돈을 버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년이 아니라 1년이라면 그래도 당신은 40년을 들여서 할 것인가? 1년에 100만 불을 번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당신은 40배 빨리 100만 불을 번 것이고 이는 다른 사람보다 40배 빨리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왜 부를 돈이 아닌 시간을 척도로 하여 생각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천천히 하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게 더 좋다는 말이다. 기억하라. 부의 척도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고민할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방법을 들을 때 보통 이것이 사기라고 생각하거나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부는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측정된다고 했으니까 이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기일 거라는 흐름이 바로 사회에서의 보이지 않는 사슬이다. 빨리 부자가 된다는 것이 노력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말은 아니다. 여전히 당신은 죽어라고 노력해야 한다. 차이점은 어떤 사람들은 40년을 열심히 일하고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은퇴할 수 없는데 당신은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되는 것이다. 돈은 가치 창조로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가치 창조 곱하기 제공받은 사람은 벌린 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더 높은 고급의 가치를 제공하던지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든지 하면 된다. 신경 전문의가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그들이 대체 불가능한 분야의 전문가로 환자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마크 저커버그나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잘 버는 것은 그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당신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내가 더 고급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당신이 고소득 스킬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당신은 더 높은 가치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것으로 당신은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 당신은 일하는 업무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시장에 직접 제공해 줄 수 있는 고급의 가치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슬 3. 부정적인 친구들과 가족들.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네가 어울리는 친구들이 곧 너의 미래이다. 이것은 정말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속한 곳의 사람들을 바꾸지 않고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가까운 친구들이 전부 흡연자이면 당신이 비흡연자로 남아있는 것이 참 어렵지 않겠는가? 당신이 비흡연자로 남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간접 흡연에 노출될 것이다.
이는 흡연자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다. 반면에 당신이 잭마, 앨런 머스크, 워런 버핏과 같이 영감과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하루 대부분을 보낼 수 있다면, 이런 환경이라면 당신의 인생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의 하이티켓 클로징 자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할 때는 그들은 이 스킬만 배울 생각으로 온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것이 곧 자신들이 비슷한 마음가짐을 가진 서로를 지지해주는 글로벌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수많은 칭찬과 환영, 축하를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들인지에 대해 크게 놀란다.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스킬뿐만 아니라 당신의 앞날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얻어가는 것이다. 이는 네가 뭘 한다고와 같은 말만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던 사람에게는 한 줄기 신선한 바람과 같은 것이다. 당신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쉽게 이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당신의 사회적인 인맥을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힘이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긍정적이라면 당신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진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직접 당신의 친구들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뭔가를 빼앗아갈 사람이 아닌 플러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 보이지 않는 사슬 4. 당신의 안전지대. 강력한 연습 문제를 하나 같이 해보자. 이 연습 문제를 통해 나의 학생들은 성공과 안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자, 일단 펜을 하나 가져오라. 진지하게 말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펜을 하나 가져와라. 위에 보면 큰 원 하나가 그려져 있다. 그 원 안으로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라. 차라던가 집, 가족, 친구들, 직업, 수입, 배우자, 취미 등등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라. 지금부터 1, 2분간 원을 채워 넣어보아라. 지금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직접 적어볼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직접 적는 것과 생각만 하는 것은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 이제 원 바깥에 당신이 가지고 싶으나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 더 나은 집이라던가 다음에 바꾸고 싶은 차, 가고 싶은 관광지, 자유, 수입의 증가 등등 뭐가 되었든 원하는 것을 적어보자. 역시 1, 2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적어라. 이때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것 전부 다 그냥 적어 내려가라.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이제 원 안에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당신이 원하지만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은 원 바깥에 적혀 있을 것이다. 이걸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원 안은 당신에게 있어 안전지대이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우리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하루하루는 비슷비슷하게 반복될 것이다.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장소에 가고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은 일을 한다. 우리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생활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지대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지대 내에서만 일평생 살아간다. 이것이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나 여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다. 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라. 자, 당신이 현재 가진 것은 안전지대 내에 있고 갖고 싶은 것들은 안전지대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는가? 당신이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이 가졌어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어떤 것을 원했지만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안전지대 밖에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당신이 갖고 싶지만 가지지 못한 것들은 안전지대 밖에 있다. 원하는 수입, 느끼고 싶은 감정,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말이다. 당신의 안전지대가 당신의 소득 구역이다. 안전지대가 제한하는 것은 감정뿐만이 아니다. 당신의 수입도 제한한다. 만약 당신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수입을 벌고 있지 않다면 이는 보통 당신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 당신이 불편하게 여겨지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했을 때 편한 것만 하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다음에 편하게 느껴지는 행위와 불편하게 느껴지는 행위에 대한 리스트가 있다. 왜 불편하게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는가? 편안한 것, 상사가 연봉을 결정하게 두는 것. 불편한 것,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것. 편안한 것,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불편한 것, 스스로의 삶에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 것. 편안한 것, 문제를 지적하는 것. 불편한 것,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 편안한 것, 타인을 비판하는 것. 불편한 것,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 편안한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것. 불편한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 보이지 않는 사슬 5. 낮은 EQ. 어떤 까닭인지 사회는 IQ가 높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는 당신이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좋으면, 좋은 학위가 있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안타깝게도 진실은 성공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치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감성 지수, EQ이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 높은 감성 지수를 가짐으로써 당신은 실수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성공과 결부시킬 때 EQ는 IQ를 간단하게 앞서버린다. EQ의 가장 좋은 점은 IQ와 달리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EQ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당신은 이 EQ의 존재를 깨달아야 한다. EQ는 스스로를 좀 더 자각할 수 있는 것, 좀 더 높은 공감 능력을 갖는 것, 타인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스스로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등에 관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이 높은 수준의 EQ를 갖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목표 달성에 대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절, 비판, 실패로 인한 단념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생산성을 만드는 5가지 필수 열쇠. 최대 생산성을 향한 열쇠 1. 당신의 성과에 무자비 해줘라. 한 달 수입 1만 불, 어떻게 보이는가? 당신의 목표가 한 달에 1만 불을 버는 것이라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분명한 성공을 얻으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목표가 너무 크고 거창하면 거기까지 가는 단계들이 불명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로 가는 과정이 명확히 보이도록 단계를 작게 쪼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결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0의 수입이라는 목표를 작은 스텝으로 나누어 보자. 먼저 한 달에 $10,000를 벌기 위해 한 주당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10,000 나누기 4주는 주당 $2,500. 만약 당신이 일주일에 5일 일한다면 $2,500 나누기 5일은 일당 $500. 이 계산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당신이 한 달에 $10,000의 수입을 벌고 싶다면 매일매일 하루에 $500를 벌어야 한다는 소리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이 보이는가? 만약 당신이 매일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일주일 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달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월말이 되어서야 아이고, 제대로 안 됐네 하는 대신 매일매일 당신의 목표를 향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결과에 용서 없이 무자비해지라는 말의 의미이다. 일당 500불의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나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내가 매일 500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제공하는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현재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당신의 하루 목표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 달 목표도 달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1년 수입 100만 불 어떻게 느껴지는가? 자, 한 달에 1만 불의 수입 말고 당신이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을 목표하고 싶다고 해보자. 당신은 1년에 100만 불을 벌고 싶다. 어떻게 느껴지는가? 먼저 1년에 100만 불을 벌려면 한 달에 얼마씩 벌어야 하는지 간단히 계산해보자. 100만 달러 나누기 12개월은 매달 83,333달러. 1년에 100만 불을 벌려면 매달 당신은 83,333불의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 이 숫자는 아직도 너무 많게 느껴진다. 그럼 좀 더 쪼개보자. 83,333달러 나누기 4주는 매주 2833달러. 하루 기준으로 산정하면 어떤 금액이 되겠는가? 2833달러 나누기 5일은 하루 4,166달러. 1년에 100만 불을 벌기 위해서 당신은 매일 4,166불을 벌어야 한다. 당신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매 시간의 가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4,166달러 나누기 8시간은 시간당 약 520달러. 그러나 당신도 알고 나도 알듯이 하루 종일 8시간 내내 똑같이 생산적이기는 어렵고 하루의 3분의 1 정도가 그러할 듯하다. 나머지 3분의 2 시간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등에 쓰게 된다. 생산적인 시간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이 시간당 수입의 3을 곱해 보도록 한다. 520.83달러 곱하기 3은 시간당 1562.49달러. 이것이 당신이 진짜로 일하는 1시간의 가치이다. 이렇게 해보면 당신의 하루 일과를 차지하는 많은 행위들이 당신이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고 나면 당신은 잔디깎기나 설거지, 자잘한 서류 작업, 이메일에 답변하기처럼 최저시급의 활동의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2시간 동안 잔디를 깎는다면 시급 10불에 2시간이면 20불짜리 일에 당신이 2시간 동안 직접 잔디를 깎음으로써 약 3,000불의 수입을 날려먹은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1년 연봉 100만 불 달성이라면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이렇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시간당 1,562.49불의 가치가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을 더 오래 열심히 하는 길을 택한다. 투잡을 하거나 야간 근무를 추가하거나 파트타임을 더 하는 등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치에 다가가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려고 한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가치를 올리는 것이 답이다. 당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를 2배로 길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가치를 2배로 올리는 것은 할 수 있다. 내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프로젝트당 500불 정도였다. 일을 끝낸 후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칠 금액이었다. 매일매일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제공하는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비싼 금액을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하루 목표 수입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끌어올려 점점 더 비싼 금액을 부를 수 있었다. 마침내 내가 부를 수 있는 금액의 시간당 액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월급과 맞먹게 되었다. 한때는 당신이 나의 컨설턴트를 받으려면 1시간에 1만 불을 지불해야 할 때도 있었다. 현재 이 1대1 컨설턴트는 불가능하다. 왜냐? 내가 나의 조직에 대해 전략을 짜고 고심하는 데 들이는 1시간이 다른 회사에게 컨설턴트를 해주며 받는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바로 내가 매일매일 결과에 완전히 무자비한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생산성 향상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이다. 당신이 물에 들어가 사방에 물을 튀긴다고 해서 이를 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최대 생산성을 향한 열쇠 2. 레이저 빔처럼 집중하라. 보통의 광선은 넓게 퍼지지만 레이저 빔은 초집중 광선이다. 당신이 일할 때 집중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챘는가? 매일매일 당신의 휴대폰은 수많은 알림 메시지에 폭격을 받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메일을 보내오고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고 신상 구두를 비롯하여 갖가지 새로운 물건들이 쏟아져 나온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워지고 있다. 당신이 최소한 2시간 정도를 핸드폰이나 이메일 확인 없이 한 가지 일에 집중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당신이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아마 일정 시간 이상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나는 소셜미디어에 세계적인 팔로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일을 할 때는 딱 일만 하는 시간으로 차단해 놓는다. 핸드폰의 시간 알람 말고는 모든 알람은 꺼두며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는다. 일할 때는 일만 한다. 이는 단순히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중요한 일에 할애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얼마나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산만함은 보통 사람들에게 사치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절제된 집중력이 필수적이다. 최대 생산성을 향한 열쇠 5. 스스로에게 타협 불가한 것들을 만들어라. 당신에게 있어 타협 불가한 것들이란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꼭 해야 하는 것들을 말한다. 이것들은 당신의 인생을 강하고 빛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것들이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운동이나 신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점차 약해지고 허약해질 것이다. 당신이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점차 약해져 간다. 이런 개념은 당신의 인생의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타협 불가한 사항들은 당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들과 일맥상통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목표를 명확하게 잘 이해해야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나에게도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만의 타협 불가한 사항들이 있다. 물론 당신의 것들은 이와 조금 다를 수 있다. 댄 록의 타협 불가 사항들. 비즈니스 웰빙. 하루 6분씩 고찰하고 전략을 발전시키고 나의 팀이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한다. 정서적 웰빙. 하루 30분씩 아침마다 시각화, 감사 명상, 깊은 심호흡 훈련을 포함한 의식 훈련을 한다. 경제적 웰빙. 하루 30분씩 경제, 투자 관련 자료들을 보고 점검한다. 성장 웰빙. 하루 60분씩 공부, 독서, 전문가와 컨설팅, 고객 회사의 CEO 및 설립자들과 미팅을 한다. 신체적 웰빙. 하루 60분씩 운동, 일주일에 3번을 꼭 한다. 재정의 통달은 곧 자아의 통달이다. 앞에 5가지 목록은 지난 몇 년간 나의 생산성의 문을 열어준 열쇠였다. 재정의 통달을 이루기 전에
당신은 반드시 자아의 통달, 자기 지배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돈을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5가지 열쇠를 알게 되었으니 당신이 직접 실행하고 행동해 볼 차례이다. 미루지 마라. 당신의 성과에 가혹하게 평가하고 레이저빔처럼 강력하게 집중하라. 항상 당신이 만든 규칙을 지키고 억만장자처럼 하루를 구상하며 7마리 내면의 악마를 몰아내고 타협 불가한 당신의 과업들에 전념하라. 이를 해낸다면 당신은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 결과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부의 마스터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댄 록은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통해 세계적인 비즈니스 인플루언서가 되었으며 댄 록 그룹의 회장으로 교육과 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14살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무일푼으로 캐나다에 이민을 가게 되었고 차별적인 분위기와 함께 더욱 안 좋아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전 재산을 털어 투자한 사업에 사기를 당하였고 젊은 나이에 많은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참석한 세미나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의 회사에서 카피라이팅 기술을 배우며 그것을 자신만의 고소득 스킬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다른 지식과 방향으로 융합하고 점점 더 큰 사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저자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부를 일궈낼 수 있었던 비결을 아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책에 풀어놓았는데요. 저자는 부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부의 삼각형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의 삼각형의 첫 번째 변은 힘, 두 번째는 수익, 세 번째는 가능성입니다. 힘은 자신만의 고소득 스킬을 가짐으로써 가능하고 수익은 확장성이 강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가능성은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에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자신만의 고소득 스킬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스킬을 만들어서 자본과 자신만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일단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이 무엇인지도 점검해 보도록 안내합니다. 이어 저자가 제시하는 고소득 스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피라이터, 작가, 컨설팅, 디지털 마케팅, 블로그, 컨텐츠 창조, 협상가, 대중연설가, 통번역가, 사진작가, 프로그래밍 등입니다. 저자는 고소득 스킬을 쌓기 위한 기술의 예시와 마인드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든 7개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고 최고의 생산성을 만드는 5가지 열쇠를 실천하도록 권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은 일부 본문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제가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결과이고 동시에 나의 소득 구역이라는 점이었는데요. 내가 불편해하고 변화하기를 두려워했던 것들 때문에 스스로의 성장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것들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생산성을 만드는 5가지 열쇠 또한 고소득 스킬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었는데요. 일과 중에 시간을 계획하고 하루 중 꼭 지키도록 약속한 일과를 실천하는 것, 원하는 목표 수입을 하루 단위로 쪼개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목표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인데요. 주 5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50만 원의 수입을 벌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제안하는 질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루 50만 원의 가치가 되는가를 실제로 생각해 보니
나의 일과 목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탐색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제공하는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하루 목표 수입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며 그 방법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부의 삼각형의 나머지 부분을 만들 수 있는 하이티켓 클로징 기법, 사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방법이 저술되어 있으니 꼭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인생을 바꿔준 개념, 부의 삼각형. 부의 삼각형은 세 개의 변을 갖고 있다. 힘, 수익, 그리고 가능성. 1. 힘은 고소득 스킬로부터 온다. 고소득 스킬은 고소득을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필요하지만 대부분 스스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해줌으로써 한 달에 10,000불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스킬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산업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스킬이다. 고소득 스킬은 당신에게 수입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당신의 부의 삼각형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며 당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수입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수입 한도를 제한하는 유리천장은 없다. 상사가 아닌 시장이 당신의 능력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적 자신감이다. 고소득 스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하기 시작했다면 고소득 스킬의 문을 열어라 챕터로 넘어가라. 여기서 어떤 능력들이 고소득 스킬이 될 수 있는지 그 예를 살펴보고 당신의 스킬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 이익은 확장성이 강한 사업에서 온다. 확장성이 강한 사업이란 대규모의 기반시설이나 자본의 투입 없이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보자. 레스토랑의 경우 확장성이 강한 사업으로 고려할 수 있을까? 아니다. 새 지점을 열고 싶을 때마다 당신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서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 식당을 제대로 돌리려면 새로운 임대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본을 더 투자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새 지점 상권 분석에 새로운 종업원을 구하고 교육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일들을 해내야 한다. 물론 아예 확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의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다지 확장성이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확장성이 강한 사업이란 경비를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키울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버나 사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 회사는 더 많은 고객을 받기 위해 새로운 사무실을 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사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필요해지기는 하겠지만 전체 종업원 수가 사업 성장을 확장하는 면에 있어서는 레스토랑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확장성이 강한 사업이 수익과 현금 흐름을 책임져 주는 동안 고소득 스킬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3. 가능성은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와 함께 온다. 매년 당신에게 최소 10%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를 하이 리턴 투자라고 말한다. 이 하이 리턴 투자의 목적은 단순히 수입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하이 리턴 투자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의 순자산을 증가시켜 당신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첫째, 고소득 스킬로 당신은 안정적인 수입과 당신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둘째, 확장성이 강한 사업은 이와 더불어 당신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 셋째, 여기에 하이 리턴 투자까지 한다면 당신은 이제 당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고 당신의 부의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왜 부의 삼각형이 명확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회사는 좋다가 나쁘다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할 것이다. 그렇다. 몇 년간은 잘 나갈 수도 있고 몇 년간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현상을 표현한 이 현금 흐름의 파동은 들쭉날쭉한 사업으로는 당신의 자본의 토대가 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만의 고소득 스킬이 있다면 당신의 잠재 수익은 변하지 않는다. 이 수익은 매년 상승한다. 이 고소득 스킬이 꾸준히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스킬은 당신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스킬이 산업군을 망라하여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다수의 사업처럼 경기 상황 변동에 취약하지 않다. 내가 자주 듣는 또 다른 질문으로는 댄,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가 있다. 글쎄, 당신이 아직 당신만의 고소득 스킬이 없다면 어디에도 투자하지 마라. 왜 무언가에 투자해야만 하는가? 당신은 자본이 필요하다. 당신이 주식이나 펀드, 채권이든 암호화폐든 투자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만약 돈이 없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가? 당신이 기막히게 좋은 투자처를 알아냈다 하더라도 말이다.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는 동안 당신은 먹을 것도 필요하고 공과금도 지불해야 한다. 이 돈은 다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특히 당신이 이제 막 투자를 시작했다면 주식에서 얻는 이자나 배당금으로는 충당하기 힘들 것이다. 부동산은 어떤가? 당신은 아마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번 사람들이 있거나 최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것이다. 글쎄, 당신이 일을 시작하려 한다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로 흘러갈 수도 있다. 당신이 만약 건물을 매입했고 입주자들에서 나오는 월세에 기대어 산다고 해보자. 그 사람들이 전부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건물 화장실이 고장 난다면? 생각도 못한 유지보수 비용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버는 돈 이상으로 당신의 골머리를 썩힐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리턴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고소득 기술에 먼저 집중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회계사라고 하자. 이 직업은 어떤 산업이 망하더라도 전혀 타격이 없다. 어디선가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그들에게는 회계사가 필요하니까. 일이 없다고? 그것은 당신이 회계사로서 뛰어나지 않아서이다. 회계사로서 당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당신을 모시려는 기업이 넘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보자. 당신은 5개 국어를 하는 통역 전문가이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을 유창하게 하는 뛰어난 통역 선생님이다. 전 세계에서 당신을 찾는 사람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일이 없다고? 그것은 당신이 아직 부족한 통역사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고소득 스킬에 먼저 집중하라. 이것을 먼저 이루어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 정리해보자. 1. 먼저 고소득 스킬을 장착한다. 파워, 힘. 2. 소득이 안정적일 때 그 힘으로 확장성이 강한 사업을 시작하여 순자산을 증가시킨다. 프로핏, 수익. 3. 그 다음 고소득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possibility, 가능성. 당신을 비싸게 팔려면 고소득 스킬을 장착하라. 고소득 스킬이 당신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당신만의 스킬들을 잘 구성하여 쌓아 올릴 때 이 스킬들이 서로를 증폭시켜 수입 증대로 나타날 수 있다. 자, 당신이 한 달에 1만 불을 벌 수 있을 정도의 스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이러한 당신만의 스킬 위에 또 다른 스킬을 더한다면 당신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노력과 노동력을 추가하므로 1만 불을 더 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보험 판매인이라고 해보자. 자동차 보험으로 시작한다.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 자동차 보험을 모집하게 되면 가입자의 재산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많은 모집인들이 이 자동차 보험 하나만 판매하고 그 고객을 잊어버린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아직 당신은 자동차 보험에 관한 것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더 많은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보험에 가입한 차를 보면 재산의 규모를 알 수 있게 된다. 연령도 알 수 있고 가족 사항도 알게 된다. 이러한 기초 정보로 개인에 맞는 보험을 권유할 수 있다. 30대 신혼 부부라면 태어날 아이를 위한 기본 보험부터 학자금 보험 등등을 팔 수 있고 40대라면 고급의 생명보험을 권유할 수 있고 50대라면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등을 권유할 수 있다. 그 고객이 큰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회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연령대별로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보험들을 잘 설명한다면 그 확장성은 매우 클 것이다. 사실 보험회사의 100만 불의 원탁에 앉게 되는 보험 판매 왕들은 거의 이런 과정을 거쳐 올라온 사람들이다. 자기의 능력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한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나의 스킬을 결합시킨 예를 이야기해 주겠다. 나의 멘토이자 나의 첫 고소득 스킬인 카피라이팅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은 알란 자큐였다. 매드맨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카피라이팅이 종이로 된 판매 스킬이자 성공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카피라이팅 스킬을 바탕으로 나는 1인 광고 에이전시를 오픈할 수 있었고 건당 1만 불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자, 만약 내가 이 수입을 대기업처럼 고소득을 주는 직장에서 받은 것이라면 내가 이룰 수 있는 수입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을 수도 있다. 당시 나는 이미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고 그들의 주문을 만족시키기 위해 긴 시간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은 일을 해서 나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나에게 결합할 수 있는 또 다른 고소득 스킬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더함으로써 전체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겠다. 내가 점점 더 많은 고객들과 일하면 할수록 그들은 나에게 내가 써준 광고 문구를 가지고 마케팅 프로모션을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일지에 대해 물어오기 시작했다. 댄, 이번 카피는 진짜 걸작이네요. 근데 어떻게 사용해야 더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나는 고객들에게 나의 카피라이팅을 작성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바로 마케팅 프로모션을 컨설팅 해준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어디에 내가 쓴 카피라이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이 캠페인에서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여주기 시작했다. 10,000불짜리 광고 문구를 만드는데 3일이 걸렸다면 추가적인 마케팅 프로모션 컨설팅에는 반나절이면 충분했다. 이미 앞에서 광고 카피를 만들면서 그 업계의 장단점은 물론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훨씬 쉬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추가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나는 또 다른 1만 불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가진 두 번째 고소득 스킬인 컨설팅이다. 추가로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던 고객들과 그대로 일을 하면서 2배, 1년에 12만 불에서 24만 불까지 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자, 이제 고소득 스킬이 가진 융합의 힘을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자신의 고소득 스킬을 개발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몇 년 전 찰리 로즈가 윌 스미스를 인터뷰하며 그의 성공의 비밀을 물어본 적이 있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당신은 벽을 세우기 위해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여태까지 아무도 세우지 못했던 제일 크고 제일 멋있고 제일 대단한 벽을 세울 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대신 이 벽돌 한 장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완벽하게 내려놓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소득 스킬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설명은 없다.
먼저 하나의 고소득 스킬을 완벽하게 완성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스킬로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고소득 스킬을 잘 결합시킬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소득 스킬을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시키려 한다. 그들은 하나의 스킬을 어느 정도 배우다가 다른 스킬로 넘어가고 또 다른 스킬로 넘어간다.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스킬을 완벽하게 가다듬지도 않고서 윌 스미스가 묘사했던 장벽을 쌓는 방법과 다르게 그들은 단지 벽돌을 얹어 가기만 한다. 고소득 스킬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동안 당신은 매우 힘든 시간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정체기에 한참 머무를 수도 있고 당신의 스킬을 고용할 사람을 찾기 위해 고생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공부해오던 고소득 스킬이 빠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중간에 그만둬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바꾸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조언은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하나의 고소득 스킬로 한 달에 10,000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나서 다음 스킬로 넘어가라.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할까? 자, 당신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엑셀을 밟아서 차가 앞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차가 평소보다 속도가 잘 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엑셀 페달을 충분히 밟지 않았나 보군. 더 세게 밟아야겠네. 당신은 엑셀을 더 세게 밟아보지만 차는 여전히 달팽이처럼 굴러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여주는 양상이다.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해법은 보통 더 열심히 하기이다. 마치 이 상황에서 엑셀을 더 세게 밟는 것과 같이. 사실 이 차는 지금 비상 브레이크가 잠겨 있다. 엑셀을 더 밟는 것이 아니라 비상 브레이크를 풀어야 한다. 이 비상 브레이크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혹은 까먹어서 차의 속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비상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자, 당신이 이 비상 브레이크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 다시 앞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언제나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비상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다른 게 걸려 있는 것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 더 많이 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다. 자, 그렇다면 이 비상 브레이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당신의 성공을 막아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나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사슬이라고 부른다. 7개의 보이지 않는 사슬. 보이지 않는 사슬 1. 천천히 부자가 되어라. 당신은 왜 더 많은 돈을 원하는가? 물론 그냥 뭔가를 더 많이 사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당신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싫어한다면 그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을 부의 척도로 삼는다. 그렇지 않다. 부의 척도는 시간이다.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여기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자, 당신이 1년에 25,000불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을 40년 동안 한다고 치면 당신은 얼마나 버는 것인가? 25,000 곱하기 40년은 100만. 100만 불은 아주 많은 돈이다. 동의한다. 문제는 당신이 100만 불을 버는 것에 있지 않다. 100만 불을 버는데 40년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돈을 버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년이 아니라 1년이라면 그래도 당신은 40년을 들여서 할 것인가?
1년에 100만 불을 번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당신은 40배 빨리 100만 불을 번 것이고 이는 다른 사람보다 40배 빨리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왜 부를 돈이 아닌 시간을 척도로 하여 생각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천천히 하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게 더 좋다는 말이다. 기억하라. 부의 척도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고민할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방법을 들을 때 보통 이것이 사기라고 생각하거나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부는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측정된다고 했으니까 이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기일 거라는 흐름이 바로 사회에서의 보이지 않는 사슬이다. 빨리 부자가 된다는 것이 노력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말은 아니다. 여전히 당신은 죽어라고 노력해야 한다. 차이점은 어떤 사람들은 40년을 열심히 일하고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은퇴할 수 없는데 당신은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되는 것이다. 돈은 가치 창조로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가치 창조 곱하기 제공받은 사람은 벌린 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더 높은 고급의 가치를 제공하던지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든지 하면 된다. 신경 전문의가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그들이 대체 불가능한 분야의 전문가로 환자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마크 저커버그나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잘 버는 것은 그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당신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내가 더 고급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당신이 고소득 스킬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당신은 더 높은 가치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것으로 당신은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 당신은 일하는 업무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시장에 직접 제공해 줄 수 있는 고급의 가치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슬 3. 부정적인 친구들과 가족들.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네가 어울리는 친구들이 곧 너의 미래이다. 이것은 정말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속한 곳의 사람들을 바꾸지 않고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가까운 친구들이 전부 흡연자이면 당신이 비흡연자로 남아있는 것이 참 어렵지 않겠는가? 당신이 비흡연자로 남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간접 흡연에 노출될 것이다. 이는 흡연자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다. 반면에 당신이 잭마, 앨런 머스크, 워런 버핏과 같이 영감과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하루 대부분을 보낼 수 있다면, 이런 환경이라면 당신의 인생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의 하이티켓 클로징 자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할 때는 그들은 이 스킬만 배울 생각으로 온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것이 곧 자신들이 비슷한 마음가짐을 가진 서로를 지지해주는 글로벌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수많은 칭찬과 환영, 축하를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들인지에 대해 크게 놀란다.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스킬뿐만 아니라 당신의 앞날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얻어가는 것이다. 이는 네가 뭘 한다고와 같은 말만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던 사람에게는 한 줄기 신선한 바람과 같은 것이다. 당신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쉽게 이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당신의 사회적인 인맥을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힘이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긍정적이라면 당신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진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직접 당신의 친구들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뭔가를 빼앗아갈 사람이 아닌 플러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 보이지 않는 사슬 4. 당신의 안전지대. 강력한 연습 문제를 하나 같이 해보자. 이 연습 문제를 통해 나의 학생들은 성공과 안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자, 일단 펜을 하나 가져오라. 진지하게 말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펜을 하나 가져와라. 위에 보면 큰 원 하나가 그려져 있다. 그 원 안으로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라. 차라던가 집, 가족, 친구들, 직업, 수입, 배우자, 취미 등등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라. 지금부터 1, 2분간 원을 채워 넣어보아라. 지금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직접 적어볼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직접 적는 것과 생각만 하는 것은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 이제 원 바깥에 당신이 가지고 싶으나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 더 나은 집이라던가 다음에 바꾸고 싶은 차, 가고 싶은 관광지, 자유, 수입의 증가 등등 뭐가 되었든 원하는 것을 적어보자. 역시 1, 2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적어라. 이때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것 전부 다 그냥 적어 내려가라.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이제 원 안에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당신이 원하지만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은 원 바깥에 적혀 있을 것이다. 이걸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원 안은 당신에게 있어 안전지대이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우리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하루하루는 비슷비슷하게 반복될 것이다.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장소에 가고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은 일을 한다. 우리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생활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지대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지대 내에서만 일평생 살아간다. 이것이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나 여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다. 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라. 자, 당신이 현재 가진 것은 안전지대 내에 있고 갖고 싶은 것들은 안전지대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는가? 당신이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이 가졌어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어떤 것을 원했지만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안전지대 밖에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당신이 갖고 싶지만 가지지 못한 것들은 안전지대 밖에 있다. 원하는 수입, 느끼고 싶은 감정,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말이다. 당신의 안전지대가 당신의 소득 구역이다. 안전지대가 제한하는 것은 감정뿐만이 아니다. 당신의 수입도 제한한다. 만약 당신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수입을 벌고 있지 않다면 이는 보통 당신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 당신이 불편하게 여겨지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했을 때 편한 것만 하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다음에 편하게 느껴지는 행위와 불편하게 느껴지는 행위에 대한 리스트가 있다. 왜 불편하게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는가? 편안한 것, 상사가 연봉을 결정하게 두는 것. 불편한 것,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것. 편안한 것,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불편한 것, 스스로의 삶에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 것. 편안한 것, 문제를 지적하는 것. 불편한 것,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 편안한 것, 타인을 비판하는 것. 불편한 것,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
편안한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것, 불편한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 보이지 않는 사슬 5. 낮은 EQ. 어떤 까닭인지 사회는 IQ가 높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는 당신이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좋으면, 좋은 학위가 있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안타깝게도 진실은 성공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치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감성 지수, EQ이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 높은 감성 지수를 가짐으로써 당신은 실수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성공과 결부시킬 때 EQ는 IQ를 간단하게 앞서버린다. EQ의 가장 좋은 점은 IQ와 달리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EQ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당신은 이 EQ의 존재를 깨달아야 한다. EQ는 스스로를 좀 더 자각할 수 있는 것, 좀 더 높은 공감 능력을 갖는 것, 타인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스스로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등에 관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이 높은 수준의 EQ를 갖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목표 달성에 대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절, 비판, 실패로 인한 단념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생산성을 만드는 5가지 필수 열쇠. 최대 생산성을 향한 열쇠 1. 당신의 성과에 무자비해져라. 한 달 수입 1만 불, 어떻게 보이는가? 당신의 목표가 한 달에 1만 불을 버는 것이라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분명한 성공을 얻으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목표가 너무 크고 거창하면 거기까지 가는 단계들이 불명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로 가는 과정이 명확히 보이도록 단계를 작게 쪼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결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0의 수입이라는 목표를 작은 스텝으로 나누어 보자. 먼저 한 달에 $10,000를 벌기 위해 한 주당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10,000 나누기 4주는 주당 $2,500. 만약 당신이 일주일에 5일 일한다면 $2,500 나누기 5일은 일당 $500. 이 계산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당신이 한 달에 $10,000의 수입을 벌고 싶다면 매일매일 하루에 $500를 벌어야 한다는 소리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이 보이는가? 만약 당신이 매일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일주일 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달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월말이 되어서야 아이고 제대로 안 됐네 하는 대신 매일매일 당신의 목표를 향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결과에 용서 없이 무자비해지라는 말의 의미이다. 일당 500불의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나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내가 매일 500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제공하는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현재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당신의 하루 목표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 달 목표도 달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1년 수입 100만 불, 어떻게 느껴지는가? 자, 한 달에 1만 불의 수입 말고 당신이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을 목표하고 싶다고 해보자. 당신은 1년에 100만 불을 벌고 싶다. 어떻게 느껴지는가? 먼저 1년에 100만 불을 벌려면 한 달에 얼마씩 벌어야 하는지 간단히 계산해보자.
100만 달러 나누기 12개월은 매달 83,333달러. 1년에 100만 불을 벌려면 매달 당신은 83,333불의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 이 숫자는 아직도 너무 많게 느껴진다. 그럼 좀 더 쪼개보자. 83,333달러 나누기 4주는 매주 2833달러. 하루 기준으로 산정하면 어떤 금액이 되겠는가? 2833달러 나누기 5일은 하루 4166달러. 1년에 100만 불을 벌기 위해서 당신은 매일 4166불을 벌어야 한다. 당신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매 시간의 가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4166달러 나누기 8시간은 시간당 약 520달러. 그러나 당신도 알고 나도 알듯이 하루 종일 8시간 내내 똑같이 생산적이기는 어렵고 하루에 3분의 1 정도가 그러할 듯하다. 나머지 3분의 2 시간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등에 쓰게 된다. 생산적인 시간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이 시간당 수입의 3을 곱해 보도록 한다. 520.83달러 곱하기 3은 시간당 1562.49달러. 이것이 당신이 진짜로 일하는 1시간의 가치이다. 이렇게 해보면 당신의 하루 일과를 차지하는 많은 행위들이 당신이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고 나면 당신은 잔디깎기나 설거지, 자잘한 서류 작업, 이메일에 답변하기처럼 최저시급의 활동의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2시간 동안 잔디를 깎는다면 시급 10불에 2시간이면 20불짜리 일에 당신이 2시간 동안 직접 잔디를 깎음으로써 약 3,000불의 수입을 날려먹은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1년 연봉 100만 불 달성이라면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이렇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시간당 1562.49불의 가치가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을 더 오래 열심히 하는 길을 택한다. 투잡을 하거나 야간 근무를 추가하거나 파트타임을 더 하는 등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치에 다가가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려고 한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가치를 올리는 것이 답이다. 당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를 2배로 길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가치를 2배로 올리는 것은 할 수 있다. 내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프로젝트당 500불 정도였다. 일을 끝낸 후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칠 금액이었다. 매일매일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제공하는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비싼 금액을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하루 목표 수입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끌어올려 점점 더 비싼 금액을 부를 수 있었다. 마침내 내가 부를 수 있는 금액의 시간당 액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월급과 맞먹게 되었다. 한때는 당신이 나의 컨설턴트를 받으려면 1시간에 1만 불을 지불해야 할 때도 있었다. 현재 이 1대1 컨설턴트는 불가능하다. 왜냐? 내가 나의 조직에 대해 전략을 짜고 고심하는 데 들이는 1시간이 다른 회사에게 컨설턴트를 해주며 받는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바로 내가 매일매일 결과에 완전히 무자비한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생산성 향상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이다. 당신이 물에 들어가 사방에 물을 튀긴다고 해서 이를 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최대 생산성을 향한 열쇠 2. 레이저 빔처럼 집중하라. 보통의 광선은 넓게 퍼지지만 레이저 빔은 초집중 광선이다. 당신이 일할 때 집중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챘는가? 매일매일 당신의 휴대폰은 수많은 알림 메시지에 폭격을 받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메일을 보내오고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고 신상 구두를 비롯하여 갖가지 새로운 물건들이 쏟아져 나온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워지고 있다. 당신이 최소한 2시간 정도를 핸드폰이나 이메일 확인 없이 한 가지 일에 집중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당신이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아마 일정 시간 이상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나는 소셜미디어에 세계적인 팔로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일을 할 때는 딱 일만 하는 시간으로 차단해 놓는다. 핸드폰의 시간 알람 말고는 모든 알람은 꺼두며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는다. 일할 때는 일만 한다. 이는 단순히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중요한 일에 할애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얼마나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산만함은 보통 사람들에게 사치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절제된 집중력이 필수적이다. 최대 생산성을 향한 열쇠 5. 스스로에게 타협 불가한 것들을 만들어라. 당신에게 있어 타협 불가한 것들이란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꼭 해야 하는 것들을 말한다. 이것들은 당신의 인생을 강하고 빛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것들이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운동이나 신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점차 약해지고 허약해질 것이다. 당신이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점차 약해져 간다. 이런 개념은 당신의 인생의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타협 불가한 사항들은 당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들과 일맥상통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목표를 명확하게 잘 이해해야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나에게도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만의 타협 불가한 사항들이 있다. 물론 당신의 것들은 이와 조금 다를 수 있다. 댄 록의 타협 불가 사항들. 비즈니스 웰빙. 하루 6분씩 고찰하고 전략을 발전시키고 나의 팀이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한다. 정서적 웰빙. 하루 30분씩 아침마다 시각화, 감사 명상, 깊은 심호흡 훈련을 포함한 의식 훈련을 한다. 경제적 웰빙. 하루 30분씩 경제, 투자 관련 자료들을 보고 점검한다. 성장 웰빙. 하루 60분씩 공부, 독서, 전문가와 컨설팅, 고객 회사의 CEO 및 설립자들과 미팅을 한다. 신체적 웰빙. 하루 60분씩 운동, 일주일에 3번을 꼭 한다. 재정의 통달은 곧 자아의 통달이다. 앞에 5가지 목록은 지난 몇 년간 나의 생산성의 문을 열어준 열쇠였다. 재정의 통달을 이루기 전에 당신은 반드시 자아의 통달, 자기 지배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돈을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5가지 열쇠를 알게 되었으니 당신이 직접 실행하고 행동해 볼 차례이다. 미루지 마라. 당신의 성과에 가혹하게 평가하고 레이저빔처럼 강력하게 집중하라. 항상 당신이 만든 규칙을 지키고 억만장자처럼 하루를 구상하며 7마리 내면의 악마를 몰아내고 타협 불가한 당신의 과업들에 전념하라. 이를 해낸다면 당신은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 결과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부의 마스터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댄 록은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통해 세계적인 비즈니스 인플루언서가 되었으며 댄 록 그룹의 회장으로 교육과 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14살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무일푼으로 캐나다에 이민을 가게 되었고 차별적인 분위기와 함께 더욱 안 좋아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전 재산을 털어 투자한 사업에 사기를 당하였고 젊은 나이에 많은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참석한 세미나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의 회사에서 카피라이팅 기술을 배우며 그것을 자신만의 고소득 스킬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다른 지식과 방향으로 융합하고 점점 더 큰 사업으로 성장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저자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부를 일궈낼 수 있었던 비결을 아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책에 풀어놓았는데요. 저자는 부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부의 삼각형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의 삼각형의 첫 번째 변은 힘, 두 번째는 수익, 세 번째는 가능성입니다. 힘은 자신만의 고소득 스킬을 가짐으로써 가능하고 수익은 확장성이 강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가능성은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에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자신만의 고소득 스킬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스킬을 만들어서 자본과 자신만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일단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이 무엇인지도 점검해 보도록 안내합니다. 이어 저자가 제시하는 고소득 스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피라이터, 작가, 컨설팅, 디지털 마케팅, 블로그, 컨텐츠 창조, 협상가, 대중연설가, 통번역가, 사진작가, 프로그래밍 등입니다. 저자는 고소득 스킬을 쌓기 위한 기술의 예시와 마인드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든 7개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고 최고의 생산성을 만드는 5가지 열쇠를 실천하도록 권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은 일부 본문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제가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결과이고 동시에 나의 소득 구역이라는 점이었는데요. 내가 불편해하고 변화하기를 두려워했던 것들 때문에 스스로의 성장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것들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생산성을 만드는 5가지 열쇠 또한 고소득 스킬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었는데요. 일과 중에 시간을 계획하고 하루 중 꼭 지키도록 약속한 일과를 실천하는 것, 원하는 목표 수입을 하루 단위로 쪼개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목표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인데요. 주 5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50만 원의 수입을 벌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제안하는 질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루 50만 원의 가치가 되는가를 실제로 생각해 보니 나의 일과 목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탐색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제공하는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하루 목표 수입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며 그 방법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부의 삼각형의 나머지 부분을 만들 수 있는 하이티켓 클로징 기법, 사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방법이 저술되어 있으니 꼭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